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많은 공사나 행정 서비스들, 이 모든 것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계약이 단순히 누가 더 싸게 해주나를 따지는 경쟁 입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수의계약이라는 특별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간단히 특정 조건이 맞으면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부터 수의계약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가능하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왜 수의계약이 필요할까? 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경쟁 입찰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일 때 수의계약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거나 시장에 특정 기술이나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 하나뿐이라거나 기존에 계약했던 업무와 추가로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 입찰을 기다리는 대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법적으로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이를 규율하는데요. 일단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액 기준도 있고 조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액계약의 경우요. 공사나 물품 제조, 용역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인 견적서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긴급 상황이거나 독점 공급이 필요한 경우 같은 특정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죠. 그래서 공사 1,500만 원짜리라면 아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물품을 6천만 원에 구매하려고 한다면 긴급 혹은 특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쟁 입찰을 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비슷한 기준을 따르지만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액계약 조건이 똑같이 2천만 원 이하인데 대신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같은 특정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그 금액을 5천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계속 공사라고 해서 만약 어떤 업체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를 유지하거나 연결해야 할 경우라면 1억 원 이하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과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으려는 목적 때문이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는 견적서 규정입니다. 원래는 최소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소액계약이거나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한 곳만 받아도 수의계약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것까지 알면 수의계약의 실무적 과정이 꽤 명확해지죠. 그래도 결론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야 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첫째,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쟁 입찰로 넘어가야 하죠. 둘째,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EB를 활용해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액 계약이거나 긴급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사항을 항상 최신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런 모든 점을 놓치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유용한 수단이에요. 둘째, 법적 조건과 금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셋째, 견적서는 최소 2인 이상 기준이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넷째, 절차의 투명성과 기록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법령 확인은 기본입니다. 이런 5가지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활용할 때 여러분은 더욱 효과적으로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의계약은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적 기준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거죠. 경쟁 입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모든 절차가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합법성을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수의계약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계약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실무에 잘 적용해보면 좋겠네요. 결국 수의계약이라는 건 공공계약에서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매우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쟁 입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투명성 부족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실무 담당자로서 중요한 건 항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법령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확인하며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실수가 없겠죠. 결국 이러한 노력은 여러분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